안녕하세요. 김달진과 함께하는 위드 아티스트, 오늘 29번째입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사실 얼마 남지 않은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거리에 현수막이 나부끼고 또 TV 토론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번 대통령은 개인과 정당을 떠나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 문화예술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는데 바람이 불고 그런 날씨입니다. 위드 아티스트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한 작가의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그 한 작가가 걸어온 생애를 되돌아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작가의 뒷면 이야기, 이런 거를 또 들을 수 있는 게 위드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선생님은 서양화가 남관 선생님인데요. 남관 선생님은 1911년에 태어나셔서 1990년에 타결을 했으니까 벌써 떠난 지가 사실 30년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 작가 추상화 얘기하면 우리가 김한기, 유영국, 그 이후에 지금 단색화 작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남관 선생님이 그분들보다 연령, 연세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위였었고요. 또 일찍이 사실 프랑스 파리로 가서 활동을 많이 했었던 작가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남관 선생님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런 작가보다 좀 더 묻혀있지 않나, 항상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그분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8년도 경향신문인데요. 그 선생님의 글이죠. 그래서 작품에서 어떤 미술편에서 작화 정신에 요망되는 거, 작가가 작품을 할 때 거기에 요망되는 이런 이론적인 이런 글도 이렇게 일찍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48년도에 지금 대구 공회당에서 개인전을 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48년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대구에서 일찍 이렇게 지금 전시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이런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1950년도 신천지 1호로인데요. 어떤 1년간의 우리 예술계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미술계의 1년, 이런 또 1년 동안 어떤 그 결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글로 쓰셨죠. 이런 걸로 봐서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이론에도 굉장히 밝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신천지 53년 10월이에요. 그 당시 잡지인데 거기에 선생님이 국제전 이런 거에 또 밝아가지고 국제미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용준하고 남관 선생님의 어떤 대담 이런 것들이 잡지에 실려졌죠. 이런 거가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남관 선생님 하면 그냥 다 추상화다, 추상작가로만 아는데요. 또 이분도 처음엔 다 구상 이런 작업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54년 이 무렵에 이제 이 프랑스로 가기 전에 이게 지금 신문에 선생님이 한 3차례에 그 연재를 했었어요. 그 연재 제목이 만추 전묘, 도보를 앞두고 선생님이 그림과 글을 해서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3차례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어떤 사회 이런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도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가벼운 글을 쓰고요. 그래서 도보를 앞두고 선생님이 이렇게 서울신문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실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초기에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구상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풍경과 또 이 건장한 어떤 남자에 대한 어떤 인물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것도 선생님의 그 초기의 그 인물입니다. 그분이 더 국제적으로 알려진 거는 66년 이 무렵에 프랑스에 있었던 망동 비엔날리에서 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럽의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여기서 이렇게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그 상을 준 망동 비엔날의 어제 오늘과 수상자 남간의 근황을 해서 그 파리에 있었던 이일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전달을 했었던 거죠. 선생님은 좀 성격이 굉장히 강인했던 것 같아요. 68년도 17회 국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남간 분간 위원장이 그 수상작 선정에 대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국전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68년 10월 8일 동아일보를 보면 남간 분과위원장 사퇴의 변. 나 모르는 새 수상이 결정이 됐다. 심사 구성은 활동작가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사퇴에 대한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이게 동아일보 70년인데요. 70년대 문화계의 재원, 그러니까 어떤 발전적인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외국 역량 반성 단계다. 이제는 정치 사회적 지원 이런 유파 의식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작품이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남간 선생님 66년도 신세계 화랑에서 이 전시를 했었을 때의 이런 선생님들의 이미지인데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유적이라든지 어떤 전쟁에 대한 상은 이런 거에서 선생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출발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많이 안 알려졌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중국 고이동하면 우리나라 서양화 첫 번째 작가죠. 선생님이 그쪽에서 중국 미술상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첫 번째 수상자가 남간 선생님이었어요. 68년인데. 근데 이 중국 미술상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되지는 못했었지만 선생님이 그 중국 미술상에서 첫 번째 수상이고요.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망동해와 비엔날레에서 선생님이 대상을 사실 받았던 겁니다. 대상. 선생님의 이런 작품. 72년도 또 현대화랑에서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귀국 5년 만에 남관 전시회 암울한 영양 벗고 조용한 환희의 경지로 찬란한 색채의 근작 이런 신문 보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파리에서 그 활동을 했었던 이야기, 파리의 어떤 거 특파원을 통해서 이야기된 건데 파리 소평받는 남간 하박의 개인전 읽을 수 없는 문자 주제 추상화 한글의 시적 영향으로 한국 신비를 표현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의 어떤 글씨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73년째 되면은요, 또 선생님이 어떤 창작과 모방에 대한 이런 큰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동아일보 4월 14일 보면 작가와 교양, 엘시의 창작과 모방을 반박함. 그래서 변해가는 화단 흐름, 알아야 비범한 창작 가능. 사실 다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엘시는 이응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응노 선생님과 남간 선생님이
그 글자를 글자를 했었던 이거에 대해서 약간 창작가 모방이다 해서 이런 큰 논란 시비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남관 선생님이 썼었던 뭐 창작가 교양 이런 이야기고, 또 그쪽에서 쓴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반박, 예술가와 명예, 동아일보 73년 5월 12일자 누가 어글리 코리아는 누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을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른 신문에서도 좀 보도가 있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평론가들의 글이 실려지기도 했었습니다. 73년도에 또 선생님의 그 전시가 열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맹목적인 애국 모방 경향은 재검토돼야 된다. 파리에서 여러 유표가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정리를 한다. 무비판적인 서양 숭배는 버려야 할 때다. 조국의 아름다움을 계속 소개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또 하셨습니다. 이게 76년도 조선일보인데요. 산실의 대화에서 그 아뜨리에를 찾아가서 기자가 취재해서 소개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서양화가 남간 대작은 60부터 관객 의식 안 하는 작품을 나는 내겠다. 추상 작가라지만 정화된 체험을 그리는 나는 사실적인 작가다. 이렇게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독서신문에 보면은 한국 현대 회화의 이해를 해서 시대를 추구하는 정신성의 웅충, 남간 예술과 작가 정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독서신문에 이렇게 연재죠. 횟수를 나눠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81년에 이제 선생님의 대대적인 전시가 열렸습니다. 원로 남간 화백 해고전 대표작 200여 점 국립현대미술관 동간 2, 3층에서 열린다. 50년 창작생활 총결산, 노 대가의 예술세계를 한눈에 본다. 국립현대미술관 초대받은 남간 선생님 화백,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묵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선생님이 또 그 이후에 중앙갤러리가 8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이 중앙갤러리는 지금 그 호암갤러리죠. 호암갤러리가 처음에 개관을 했었을 때는 중앙갤러리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호암갤러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앙갤러리 개관기념전으로 사실 남간 선생님을 초대했다는 건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4년도 창작 50년 결산 전시, 인간상의 주제 생명의 영원성을 담아 남간 창작 50년 예술세계 최대작 흑백상도 선보인다 해서 그 당시 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남관 창작 50년 예술세계전을 보고 윤범모 관장님 지난 1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어제 발표가 됐죠. 다시 재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범모 관장은 앞으로 3년간 2005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윤범모 미술평론가가 쾌적한 공간에서 맛보는 신선한 충격, 고독한 인간 내면에 비해 고통을 표출했다. 구상추상의 단계 뛰어넘어 밝은 색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서 윤범모 선생님의 전시에 대한 평, 선생님의 그 인간의 어떤 마스크, 그래서 이걸 흑백상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선생님의 그 특별한 그림, 그래서 선생님의 또 본인의 그 어떤 마스크의 기호화, 그래서 신작에 대해서 선생님 본인이 어떤 작품 얘기했던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그 남관 선생님의 커다란
생애 어떤 사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청했는데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86년도 4월에 남간화백 그림 21점이 증발이 됐습니다. 글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당시 조선일보를 보면 런던서 전시회 연다, 국제 사기에 휘말렸다, 가짜 초청에 속아 31점을 보냈다, 10점은 회수, 작품 받아간 국내 중개인을 추적을 한다 해서 이 어떤 개요, 전시, 작품 증발, 수사 이런 내용을 해서 또 이렇게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간화백 그림 20점 증발, 런던 미술박물관에서 국제 사기극에 밀려 일간스포츠, 서울신문, 세상을 굉장히 정말 깜짝 놀라겠죠. 중앙일보는 남간화백 그림 30점 내다바이, 남간화백 그림 30점 증발, 각 신문에서는 대석 특필했었죠. 중앙일보. 그러면 증발 남간 그림이 나중에 기사네요. 모두 국내에 영국의 초청 미끼로 암거래 2점은 추가 회수를 했다. 남간 선생님 입장에서는 초청장이 확실해서 나는 의심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배된 어떤 그 사람의 얼굴 사진까지가 이제 신문에 공개됐었죠. 또 어떤 그 저작권에 대한 것 때문에 작물 여부로 남간 그림 소유권 시비 사기당했다 해수된 11점이 말썽이 됐다. 제값에서 정당한 거래다. 소유자는 잠간 선생은 헐값에 암거래한 작물이다. 또 여기 보면은 사기 말린 남간한과 일문일답인데요. 조선일보 당시 정중원 기자입니다. 헨리 무어와 교환전이다 속여서 전시에 계속 밀어 의심 들기 시작. 부끄럽다. 빨리 흑백이 가려지길 바란다. 이런 기사. 그래서 나중에 이 보도가 쭉 나왔는 게 86년이죠. 실종 남간화백 그림 7점 국내에서 소재가 확인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이게 좀 신문의 그 뒷기사인데요. 서울지검 남간화백 그림 증발 사건 기소 중지, 치밀한 사기 싱거운 수사 종결, 인터폴 가입한데 어쩔 수 없어, 남씨 TV 도난처럼 다뤘다, 항고하겠다. 안타까운 거를 서울대학교 박동규 교수죠. 박목원 선생님 아드님인데요. 또 잃어버린 푸른 해상.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90년도에 우리 이규일 미술 언론이죠. 옛날에 중앙일보, 월간미술, 또 아트앤컬처 청에서 그분이 화단 야사에서 남간 그림 국제 사기 사건에 대한 면목,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파헤쳐 가지고 이런 거를 90년도에 했는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참 어려움을 겪다가 선생님이 90년도 3월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일보는 한국 미술사의 커다란 족적 타계한 원로화가 남간화백의 일생, 우리 현대미술 개척한 세계적 작가 개인전만 해도 23번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병상에서도 작품 멸종, 추상화 거장, 66년 프랑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망동 비엔날레 대상후 국제 명성을 얻었었다. 동서양 융합에 성공한
작가다 이런 이야기요. 또 중앙일보에 보면은 고 남간 화백의 예술원상 수여될 듯. 전에는 예술원상이라는 것이 주로 예술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때 상을 다시 재정에 대한 변경을 해서 작고 작가로는 처음 미술분과서 의견이 남았다. 인준 절차만 남아서 예술원상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네, 남간 선생님의 이런 작품들. 이 선생님이 91년도 이런 월간미술 표지 됐는데 이 91년에 또 뜻깊은 거는 선생님의 타계 일주기를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또 한 번의 남간 선생님의 대대적인 이런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선생님의 91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관련돼서 월간 미술에서 이 작가를 말한다로 소개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2019년에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갤러리 현대에서 열렸는데요. 남간 해고전 한국 추상회화가 사실 김한기 이전에 남간이 있었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김한기보다 먼저 프랑스로 건너가 현지 인정받으며 추상화 꽃피웠다. 그리고 사실은 또 남간 선생님이 경북 청송 분이에요. 그래서 청송에서 미술관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추진이 됐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아니면 잘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간 선생님이 그런 건데요. 이 선생님이 작년이네요. 경북 그 청송에 있는 거기에서 선생님에 대한 아름다운 귀향에서 청송군에서 남간 특별전이 열린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이런 평론가들의 글이 많이 사실이 있는데요. 문학과 지성 1970년도 겨울호에 보면 미술평론가 이일 선생님이 체험된 어떤 시간의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일 선생님이 74년도에 보면은 남간의 그 미술세계에는 추상과 현실 사이 이미지에 내면화된 어떤 비전의 심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거는 74년도 지금 타계한 미술평론가 유준상 선생님이 한국의 현대화가 6인선에서 대표적인 작가를 소개하는 거에 남간 선생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파리에서 인식된 화가 선생님의 작품 세계. 이건 76년인데요. 개간미술. 그 당시 중앙일보사에서 발행된 잡지죠. 지금의 월간미술의 전신이죠. 그 창간의 오광수 선생님이 시리즈 첫 번째로 화가 작품에서 남간의 작품세계 남방인적인 예술의지에서 북방민족의 어떤 추상작용에서 그 선생님에 대한 작품 본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남간 선생님이 파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수직강 김달진이가 68년도 신동아 10월호에 있었던 건데 그 당시 그 신동아 68년도에 잡지에서 그 부분을 아예 카팅을 해서 보존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파리 생활 이야기는 그 이후에 나는 왜 파리를 떠났나 월간중앙 71년 12월에도 선생님이 본인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리 생활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냥 대략 보면 이게
66년에 남관 서울전 프랑스에 있으면서 했었던 이런 전시 자료, 74년도 신세계미술관 신세계백화점 안에 있었었죠. 그 당시 자료, 남관 선생님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던 79년도 현대화랑의 전시, 83년도에 국제화랑에서 있었던 남관 선생님 어떤 소품전 이런 거고요. 특별히 이거는 부산 공간화랑에서 남관 선생님 특별 해고전 해서 뭐 구상 작품에서부터 선생님의 그 작품들이 부산에서 가장 거의 뭐 있었던 전시, 최근 년이죠. 갤러리 H역 인사동, 거기서 선생님의 채색 드로잉, 주로 드로잉에 대한 작품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남관 선생님, 우리 추상미술 또 현대회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또 프랑스를 통해서 일찍 또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았던 그런 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한국 현대미술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심도 있는 또 연구, 또 어떤 학술 행사 이런 거를 통해서 남관이라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